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겁니까? 네, 뭐 이번 주에 일단은 언급량은 1,548만 건 정도로 이제 지난주 1,568만 건 좀 비슷하고요. 네.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이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치요. 네. 올해 이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합쳐지고 이제 지난주보다 더 언급량이 는 이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주간 내내 따라다녔던 키워드가 사퇴입니다. 사퇴. 사퇴요? 네, 정말 뭐 61만큼 지난주보다 5% 정도 증가한 양인데 그야말로 사퇴 주간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정도인데요. 연간 키워드로 세 분의 인물이 나오죠. 이낙연, 윤희숙, 정세균 이렇게 그러네요. 세 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의원직 사퇴를 밝힌 것이죠.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배수진을 치는 승부수를 던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만류를 했지만 9일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의지 확고히 밝혔고 13일 이제 당내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되 본회의에서는 아직 사직안을 처리하지 않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어제 오후에 또 진행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이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었죠. 이제 여야 의원들에게 뭐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된 거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의원의 사퇴안은 어떻게 할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뭐 사퇴에 대한 의사 표현을 마냥 방치할 수도 없고 또 이거 처리하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은 종로 이제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뭐 보궐선거 치러야 되는 부담도 생기게 되는 뭐 여러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 전 대표의 뜻은 좀 확고해 보이고요. 이러한 이제 사퇴라는 키워드가 확장돼서 이제 어제 이제 정세균 후보의 전격 사퇴, 이건 이제 후보직 사퇴인 거죠. 그래서 대선 경선에 대한 후보직을 중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의종군하겠다라는 키워드가 나온 것인데요. 확실히 지금 대선 판국을 두고 많은 어떤 사퇴라는 키워드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 보궐선거까지 치르면서 갈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은 이것을 어떻게든 뭐 좀 돌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변화에서 또 이번에 있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 통과가 또 뜨거운 화제가 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명은 사퇴했고 한 명은 사퇴하겠다 했는데 사퇴를 아직 못했고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네. 화제가 된 2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네, 2위는 사회 분야인데요. 이게 지난주도 2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84만여 건 지난주보다 오히려 3% 정도 증가했는데 흥미로운 거는 둘 다 지난주도 지원금, 이번 주도 지원금입니다. 근데 지난주 지원금은요, 연간 키워드가 이제 지원금과 같이 나온 키워드죠. 그런 것들이 기준, 카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인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카드를 어떤 카드의 혜택이 있는지 이런 키워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번 주는 이 지원금 관련 키워드인데 연계 키워드가 이의 신청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뭐 그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쭉 늘어선 모습 사진으로 찍은 기사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네, 뭐 실제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지난 9월 6일에서 12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건수가 11만 858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왜 그런가에 대한 사유를 좀 봤더니 대부분이 이제 건강보험료 조정. 그러니까 거의 직장인분들이 이제 건보료에 비해서 내가 이게 너무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부모님 뭐 문제가 있다. 혹은 뭐 출생 등에 의한 가족 구성원 변경, 아니면 재산세 과세 표준. 특히나 이제 집 있으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셨죠. 이제 그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이제 여당에서 뭐 지원 기준 90%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니까 형평성 논란도 되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러한 뭐 88%가 아니라 90%까지 올린다라는 것들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예상컨대 이의 신청이 한 40만 명까지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민감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일단은 한마디를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의 신청 안 하면 바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뭔가 돈 못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게 되면 뭐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뭐 뗐으면 다 준다, 뭐 이렇게 들린다라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번 이슈에 대한 지금 사람들의 민감함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이제 특히나 이제 90% 얘기가 나왔던 그 90.1% 되면 어떡하냐. 아. 예, 또 거기서 또 얘기 나오면 또 이렇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100%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뭐 나오고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이게 1%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앞서서 이제 뭐 90%까지 갔다, %까지 갔다라고 해서 10%를 안 주게 되면 이 10% 안 주는 게 1조 3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그만큼 줄이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게 공짜가 아니라 우리 세금이고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줘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는 이 어떤 내가 받지 못함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게 SNS의 좀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민정보를 받아도 기분이 찜찜한 게 이게 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네요. 네, 사회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더 있다면서요? 네, 이 재난지원금 말고도요. 추석이란 키워드가 나오고 같이 나온 게 사랑이란 키워드라서 사랑요. 이게 뭔가 했더니 네. 이 추석을 앞두고 사랑의 기부 행렬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들의 이제 오빠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임영웅 씨, 네, 임영웅 네. 팬클럽이 사랑의 열매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했다고 해요. 근데 이 그 마스크가 아동용 마스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인용 마스크의 기부는 꾸준히 있었는데 6세에서 9세 아동들을 위한 소형 마스크 기부가 좀 적어서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소형 마스크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영웅 팬클럽에서 이제 마음을 모아서 전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팬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기부를 막 했어가지고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이 1억 7,500만 원 정도, 꽤 많은 이제 기부를 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면 아이들이 이제 소형 마스크 후원이 없어서 어른 마스크의 끈을 줄여서 쓴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보면 회원들이 나눔에 동참했다라는 이야기들처럼 좀 따뜻한 내용들도 사회 분야에서 같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3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그다음은 스포츠 분야인데요. 키워드가 혹사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연간 키워드는 손흥민 그리고 황의조 선수입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대표 이제 축구 경기가 있었죠. 두 번의 경기 이제 최종 이제 예선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첫 경기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출전을 하지 못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대표팀 부동의 원톱이라고 해서 황의조 선수가 이번에 두 번의 월드컵 이후에 지난 12일 밤에 열렸던 본인의 프랑스 리그 경기의 후반 19분에 허벅지 안쪽에 큰 통증을 그 교체가 됐거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 외에 이제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바논전 이후에 오른쪽 종아리 근육 미세 파열로 4주 진단을 받았는데 황의조 선수, 권창훈 선수 또 손흥민 선수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서 계속 뛰면서 이른바 혹사 논란에 좀 어느 정도 휩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벤투 감독 스타일이 뭐 다양한 선수를 쓰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이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마음에 든 선수들을 계속 꾸준히 기용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선수의 어떠한 경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유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이 이렇게 계속 이른바 혹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뛰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에서는 손흥민을 더 이상 국가대표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목소리들도 이제 토트넘 팬들의 온라인상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빠졌는데 빠졌을 때 실제로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3대 0으로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에 있던 그 EPL에 있는 팬들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나가서 이제 다치지 말고 그냥 리그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급상승 키워드 2위로 좀 나온 게 스톤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톤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블랙스톤 2000 골프 클럽에서 이제 지난 12일 날 끝났던 한국 여자 골프 투어 얘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좀 흥미로웠던 게 보통 스포츠 특히나 최근 기간은 야구 축구를 하는 시즌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대부분 다 스포츠 급상승은 야구 축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골프 특히나 여자 골프 관련 내용이
이 스포츠 분야에서 급상승 2위로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최근의 변화에서 골프를 즐기는 인구들이 좀 많아졌다. 그리고 과거보다 이런 골프 플레이를 즐겨보고 그런 것들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회적인 변화의 양상으로도 이 키워드의 변화를 좀 하나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스포츠 가운데 골프가 이 정도까지 관심을 받는다는 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테니까요. 네, 확실히 좀 특이한 패턴인 것 같았어요. 그럼 4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네, 4위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었던 이제 경제 주식, 경제 관련 얘기인데 키워드는 주식이란 키워드고요. 연관 키워드는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이야기였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다양한 규제의 흐름 때문에 과연 이 두 회사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오늘 나왔던 카카오의 상생안이 과연 향후 이들 회사의 주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모든 주식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두 회사의 주가 차트만 열심히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경제에서 좀 어떤 정도 판단이 되고 체크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생안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조정받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시각도 있더라고요. 올라간 다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왜 내가 사면 떨어지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목소리들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원래 개미들이 주식을 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하죠. 네, 이 정보가 아무래도 뭐랄까요? 지금 이 큰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 뭔가요? 5위 주제는 생활이었는데요. 관련 분야로서 이게 레저 여행 관련 분야가 오랜만에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추석 앞두고 이제 추석 때 어디를 갈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주요 키워드가 여행 그리고 제주도가 나왔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가 태풍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 3, 4위 키워드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그다음으로 이 나왔던 키워드가 산책, 오늘 생각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집 근처라도 좀 산책하시면서 생각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떤지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박한 키워드가 하나 나왔는데 신박하다고요? 네, 사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진은 좀 뻔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하고 찾아봤더니 새로운 방식의 여행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한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해외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이 실제로 그 상품을 사게 되면 인형만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여행 인증샷을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 찍어요. 그리고 그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있었던 기념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같이 포장을 해서 다시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인형만 가가지고 여행하고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약간 애착 인형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최애 인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인형이 저 대신에 제가 가고 싶어하는 여행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정말로 그거를 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을 신청하면 제 인형만 이제 그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기념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행비가 얼마가 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지금 이벤트 상품처럼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거나 대리만족할 수 있는 어떤 여행 상품, 애장품 인형 투어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변화의 양상으로 좀 나온 게 있어서 저 역시도 이게 오늘 이제 상품이 오픈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과연 어떤 반응이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도 하고 좀 신기한 변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쭉 설명하셨는데 추석 전주인데 지금 추석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6위 키워드가 6번에서 산업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이 지난주도 6위로 추석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추석이 6위로 나왔어요. 그걸 좀 나중에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14호 태풍